4대 연기술 강의 들으면서 그 유식 얘기가 나왔잖아요. 근데 그때 제가 마침 그걸 조금 공부하고 있을 때라서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. 그 아레아식에 종자가 저장된다는데 그 종자의 종류가 읍종자랑 명언종자 두 개가 있다 하더라고요. 근데 읍종자는 이숙으로 습기가 되고 명언은 등유습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. 이게 무슨 의미인지. 저도 이제 4대 연기설을 자등명선언에서 했으니까 코로나 전에 그럼 한 2018년쯤 했을까요? 그러면 벌써 5년 전에 했던 강의잖아요.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어제 보고 오시거나 이래서 제가 어제 한 줄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용어만 딱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만약에 그런 언급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사실은 그때 당시의 느낌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냥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업종자하고 명언종자라고 한다면 명언종자가 정확하게 어떤 정의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면 업종자는 분명하게 주관적이에요. 본인의 신구이 삼업. 그러면 본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들어가 있는 신구이 삼업이 있고 그 업이 종자가 입력됨에 있어서 본인의 주관적인 의도나 본인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입력되는 정보들이 있겠죠.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지금 우리의 귀에 몇 가지 소리가 들릴까요? 셀 수 없겠죠.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업종자로 저장이 되고 있는 소리는 몇 가지가 안 될 거예요.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면 그게 명언종자는 아니겠지만 업종자처럼 본인의 의도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하는 경험이 아닌 의식 표면을 거치지 않는 곧바로 아레아식으로 저장되는 종자들이 있을 거예요. 이 친구들은 그런 방식으로 저장이 됐으면 주관성이 많이 묻어 있을까요? 적게 묻어 있을까요? 적게 묻어 있겠죠. 그리고 자아와의 친밀성이 친밀할까요? 아니면은 좀 등한시되어 있을까요? 자, 봐보세요. 첫 번째, 주관성이 덜 묻어 있어요. 당연히 자기 땀 덜 묻어 있으면 덜 아끼잖아요. 그러면 이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레아식에서 이숙이라고 하는 건 본인이 그 주관성, 이게 이제 집과 착일 건데 그 집과 착의 힘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들은 이 집착의 힘으로 현상화됐다가 종자로 됐다가 현상화됐다가 종자로 됐다가 하면서 성격이 변하는 걸 이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. 이숙. 그런데 그렇게 명언종자인지는 모르겠어요, 그게. 그런데 좀 등한시 되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아레아식에 입력된 정보들 있잖아요. 이 친구들은 쉽게 얘기하면 불러줘요, 안 불러줘요? 내가 찾아요, 안 찾아요? 좀 등한시 되어 있으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거의 그냥 등한시 하고 있잖아요.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의식 표면으로 올라오질 않으니까 이숙이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. 그럼 그 밑에서 그 종자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숙식과 이숙종자하고는 다르게 어느 정도 그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냥 흘러가는 거죠. 언제까지? 불러줄 때까지요.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. 수행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연불 소리가 들린다. 이런 게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. 우리의 아레아식에는 우리의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나는 이거 경험한 적이 없는데 상상 속에서 보인다. 갑자기 기억이 난다.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유식학의 세밀한 논리로 들어가면 정의들이 이렇게 어려워요. 그래서 그런 세밀한 논리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좀 더
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할 때 내가 입력한 정보인가, 저 요즘에 요 표현 좋아하는데 해킹당한 정보인가, 저 요즘에 요 표현 좋아하거든요. 해킹당한 정보들은, 그러니까 해킹당해서 자기도 모르게 입력된 정보들 있잖아요. 이 정보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숙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. 물론 동일하게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지만 그 밑에서 이 다른 종자들 간의 상호작용들을 통해서, 그리고 이 생각해보면 창고가 있어요. 그 창고에 진라면을 넣어놨어. 내가 안 넣어놨어요. 내 창고인데 나도 모르게 누가 넣어놨어요. 그러면 그 진라면을 찾을 일이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없죠. 네. 하지만 창고가 변해요. 뭐가 변하냐면 습기도 변하고 날씨도 변하고 막 변해요. 구성품도 변하고 거기다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막 고양이가 들어가서 똥도 싸고, 그러면 진라면은 찾은 적도 없고 그걸 변화시킨 적도 없지만 창고가 변함에 따라서 걔가 조금 어느 정도 변해요, 안 변해요? 내가 넣어놓은 그 종자를 내가 찾아가지고 먹고 새로 사서 넣고 먹고 새로 사서 넣고, 이게 적극적인 이숙이라면 그렇게 찾아주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창고가 변하면서 그래도 변화가 일어나겠죠. 그래서 등류라고 하더라도 이숙이 아예 안 일어나는 종자는 거의 없어요. 다만 그 정도가, 내가 적극적으로 찾는 종자들은 그 성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하는 거죠.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. 거기 진라면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데, 이런 종자들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창고를 다 뒤졌어요. 그랬더니 갑자기 진라면이 하나 나왔네? 이런 충격적인 사건.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서 등류로 쭉 흘러가면서 나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. 이런 정도의 비유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, 생각보다 우리의 뇌에만 정보가 입력되지 않죠? DNA에 물질화되진 것만 정보가 입력된 게 아닙니다. 마음에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해킹당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.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서 요즘에 해킹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거든요. 다른 사람이 입력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좀 충격을 받으라고 해킹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우리가 해킹당한 상태다. 어쨌든 그런 해킹당한 종자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싶으시면 유식학 공부를 해보시면 이런 식의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